네, 퀀트로 알아보는 시장 방향성과 유망주 전략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반등 정도가 아니라 네. 환율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금융시장 불안감이 좀 진정되고 있는 모습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많이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5월 들어 급락했던 미국 증시 하락세가 좀 주춤해졌고, 지금 원달러 환율은 1291원, 5월 12일 날 1291원에서 1250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5월 6일 장중 3.14%에서 2.7%대로 둔화를 했는데요. 역설적으로 이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된 게 인플레보다 경기 우려가 높아지면서부터였는데, 그래서 최근 미국 지역은 제조업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매업체들의 실적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경기 둔화 조짐이 좀 뚜렷하지만 현재 경기 수준을 보면은 실제 침체가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8월 랠리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미국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은 이미 과거 침체 국면의 평균 레벨 정도까지는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주가 하락이 진정될 시점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시장을 보면요, 안지선 연구원, 네네. 침체 국면인 거는 맞는 것 같지만, 경기 측면을 보면은 이게 과연 침체냐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체가 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침체가 오긴 오는 겁니까? 2023년 이후에 금리 레벨이 좀 올라가고 지금 들어서 기업 이익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기업 이익이 하향 국면에 들어설 때 저희는 소위 말하는 침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022년 하반기까지는 침체 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관건은 침체 여부인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침체 국면에서 미국 기업이익이 7%에서 26% 정도 감소를 했었거든요. 이전 상황을 보면은. 반면에 현재 미국이나 한국 기업 이익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면은 침체 가능성을 반영을 하지 않은 만큼 향후 이익 감소에 따라 주가 하락 위험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낙관적으로 또 살펴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낙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악재를 과도하게 반영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미국 경기 침체 국면에서 S&P 500 기업 이익이 좀 감소를 보였는데, 로버트 실러 교수 데이터에 따르면은 70년대에서 80년대 침체 국면에서 미국 기업 이익이 14% 감소를 했고요. 90년대 기업 이익이 19%에서 20%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때에는 40% 정도를 감소를 했는데, 올해 S&P 500 기업들의 12개월 예상 EPS는 6% 정도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국내 기업 모두 침체 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은 침체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내행역 경기 침체가 도래할 경우에는 기업 이익은 적어도 10% 이상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포워드 EPS 추정치의 하향 조정 추이를 조금 더 계속해서 지켜보고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 이상 감소를 한 경우에는 S&P 500은 3,400선까지 후퇴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경기 우려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주식시장이 빠르게 반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반기까지 경기 침체 우려는 좀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좀 3천을 넘어서 빠르게 반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침체 국면이 한 3회 정도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때 기업의 이익이 첫 번째는 14% 하락했고 두 번째는 한 20% 정도. 그다음에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망할 때인가요? 예, 네. 그때는 이제 40% 감소했는데 올해 S&P 이익은 6% 늘어난다.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6%가 늘어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조금 시장에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섹터가 있는데 좀 더 많이 늘어나는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섹터입니까? 네, 맞습니다. 업종으로 한번 다가가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이익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있는 상황에서 접근해야 되는 업종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국면에서 굉장히 이런 주식 전략을 짜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주가가 싸다고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익의 변동성이 낮은 업종에 대한 선호도는 좀 남아있을 전망이고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익률의 변동성이 낮은 업종은 건설, 미디어, 비철금속, 필수소비재 업종이고요. 실제로 필수소비재나 유틸리티, 통신업종의 주가가 올해 들어 굉장히 강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될 경우에는 개선될 잠재력이 있는 업종은 경기 민감 업종들이고요. 경기에 민감한 은행이나 자본재 업종 주가도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 우려가 진정되고 있어서 지금 7월, 8월 랠리를 얘기를 하면은 밸류에이션 하락이 컸던 성장주가 우선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침체 우려가 더 확산되지 않으면은 경기 민감 업종들 중에서도 은행, 운송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좀 가능해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안지선 연구원 좋은 말씀 들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또 종목을 하나 좀 꼽아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은행 운송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송 업종 중에서도 대한항공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좀,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국토부 2022년 말까지 코로나 이전의 50% 수준으로 국제선 운항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주 100회씩 등편해서 주당 520회 운항 계획이 있었고 10월부터는 모든 항공 정책을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급 회복보다 수요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수준이고요. 현재 높은 국제 유가나 기타 비용 증가를 충분히 여객 운임에 반영할 수가 있어서 수익성 회복이 빠르게 나타날 전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항공사 점유율도 이전 40%를 좀 상회할 전망이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